남친이 바람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제 이름은 크리스틴 헤이즐, 올해 28살입니다. 미국 맨해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뒤 한 중소기업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했어요. 그러다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남친 애덤과 연애를 시작했고 2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애덤은 저보다 3살 많은 31살 IT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인 성격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좋은 남친으로 불렸고 저 역시 그를 믿어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남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차림에 거의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출근할 때도 후줄근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얼굴도 대충 씻고 나가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출근 전 거울을 들여다보며 정성스럽게 머리를 손질하고 피부에 뭔가를 바르는 겁니다.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면서, 물론 남친이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게 나쁠 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갑자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 출장을 다녀온 이후부터.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남친은 반년 전부터 한국 출장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12주에 한 번 가더니 최근엔 거의 매주 한국에 갔어요. 회사에서 한국 프로젝트가 많아져서 그래, 그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남친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무심코 그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수상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로 적힌 화장품 구매 영수증. 자세히 보니 제품명도 전혀 익숙하지 않았어요. 에센스 앰플 토너, 심지어 쿠션 팩트까지.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걸 대체 누구를 위해 산 거야? 남친은 원래 기초 화장품 조제 바르지 않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고급스러운 뷰티 제품들을 샀다고? 설마 다른 여자를 위해 산 건 아니겠죠?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혹시 몰라서 남친의 옷도 살펴보고 핸드폰도 확인해봤지만 수상한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출장 중에도 카톡을 자주 보내줬고 영상통화도 했고요. 핸드폰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흔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찝찝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심어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그 후로 저는 남친의 변화를 예민하게 지켜봤어요. 퇴근 후에도 예전과 달리 피곤한 기색 없이 밝고 경쾌했고, 한식당에서 불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질 않나, 피부가 건조하다면 보습크림을 바르는 모습도 보였어요. 남친이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가 정말 출장 때문만일까?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퇴근하고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자기 이거 봐, 새로 산 거야. 그가 꺼낸 건 기초 화장품 세트. 이게 다 뭐야? 한국에서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고. 너도 한번 써볼래? 남친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누가 추천이라도 해준 거야? 그렇게 반신반의한 채 지내던 어느 날 남친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나 한국 지사로 발령 났어.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해야 해. 뭐라고요? 2년 동안 한국에서 지낸다고?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래, 한국에 여자가 있는 게 확실하네. 2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마음껏 만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요. 남친이 바람을 키우는 게 맞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나도 같이 갈래. 남친은 조금 놀란 듯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그럼 너무 좋지. 한국에서 같이 지내자. 그 표정이 정말 진심일까요? 아니면 제 감정을 속이기 위해 연기하는 걸까요?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 모든 의문을 밝혀내겠습니다. 한국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모든 게 낯설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지만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인 나라였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대중교통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나름의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친 애덤은 출근 첫날부터 바빴어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한국에서 살아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고, 길을 걷다 보면 한글로만 적힌 간판들이 가득했고 마트에서조차 제품 설명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미국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물건을 사는 일조차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주방세제를 사러 갔다가 난생 처음 보는 브랜드와 한글 설명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떤 것이 주방세제인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매장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익스큐스 미 웨어 이즈 키천 디터. 그러자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기를 돌려 보여주었어요.
주방 세제, 이게 그 뜻이구나. 작은 일이었지만 저는 엄청난 벽을 느꼈어요. 이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 여기에서는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친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적응한 걸까? 저는 아직도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한데 남친은 한국에서 오래 산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한식을 즐겨 먹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심지어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까지 했습니다. 출장을 다니면서 한국에 적응한 걸까? 아니면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저는 남친이 어떻게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는지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남친은 요즘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보통 시리얼이나 토스트로 간단하게 해결했는데 남친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아침 식사가 확 달라졌어요. 자기 김치찌개 끓여줄까? 남친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난 그냥 커피 마실래. 그런데 남친이 떠먹는 김치찌개에서 나는 향이 묘하게 좋았어요. 국물 맛도 진하고 뭔가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맛있을 필요가 있나? 궁금해진 저는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보기로 했어요. 마트에서 김치를 사왔습니다. 고기를 육수를 내고 양념을 넣고 생각보다 쉬운 요리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완성된 김치찌개 한 숟갈 떠먹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남친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나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먹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친이 한식을 좋아하게 된 건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든 것뿐이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궁금해졌어요. 남친은 언제부터 피부 관리에도 신경을 쓰게 된 걸까? 남친은 요즘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사용하는 제품이 뭔지 궁금해졌어요. 자기 요즘 어떤 화장품 써? 한국 오니까 다들 피부 관리하는 거 보고 나도 해봤어. 저는 남친이 쓰는 화장품을 직접 써보기로 했습니다. 스킨 에센스 크림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바르고 나니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때? 남친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신기해. 이렇게 바르는 게 효과가 있긴 하네. 남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남자들도 피부 관리하는 게 자연스러워. 회사에서도 다들 자기 관리 열심히 하더라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친이 변한 건 단순한 유행이나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주변을 보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였죠. 그렇다면 나도 남친처럼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본다면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친이 변한 이유를 찾는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저 스스로 한국 생활을 배워보기로 했어요. 그러려면 우선 혼자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남친 없이 혼자 버스를 타보기로 했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자가용을 이용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탈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다고 하니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막상 버스 정류장에서 보니 눈앞에 보이는 한글로 가득한 노선도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타야 하지? 어떤 버스를 타야 하지? 지하철은 그래도 영어 표기가 많아서 조금 쉬었지만 버스는 저에게 너무 낯설었어요. 그냥 택시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가세요? 순간 놀랐어요.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어보았어요. 강남역 가요? 네, 강남역 가려면 어떤 버스를 타야 하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친절하게 버스 번호를 알려주며 손짓으로 정류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버스 타면 돼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는데 성공했어요. 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남친도 처음엔 이렇게 어려웠겠지. 그런데 점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거구나. 그동안 저는 남친이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는 서서히 한국 문화에 스며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차례였습니다. 어느새 한국 생활이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꽤 익숙해진 것들도 많아졌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혼자 타는 것도 익숙해졌고 한국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일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처음처럼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읽으면서 필요한 걸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남친과 함께 지내는 시간도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친의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는데 남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 의문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남친은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남친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남친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남친이 주말마다 저를 이끌고 한국 곳곳을 함께 다니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미용실, 헬스장, 한식당, 피부관리숍까지 남친이 한국에서 자주 가던 곳들을 저도 함께 경험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남친이 좋아하는 것들이 궁금해서 따라간 것이었지만 점점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친이 머리를 다듬을 때가 됐다며 미용실을 가자고 했어요. 마침 저도 머리가 너무 길어져 손질이 필요했고 오랜만에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었기 때문에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한국의 미용실은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세심한 서비스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디자이너와 상담을 하면서 제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받았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얼굴형과 분위기를 고려해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파마를 하고 싶다고 하자 머릿결 손상까지 고려해 트리트먼트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었고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섬세하게 잡아주는 정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머리를 감겨주면서 두피 마사지를 해주었는데 마사지가 너무 시원해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마친 후 디자이너가 손질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결과를 보자마자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와, 자기 한국 미용실 진짜 대박이야.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드럽게 컬이 들어간 자연스러운 웨이브와 윤기 나는 머릿결이 마치 잡지 속 모델처럼 보였어요. 남친도 머리를 손질하고 나왔는데 그의 모습 또한 한층 세련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간단하게 자르고 다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스타일링이었다. 마음에 들어. 한국 미용실은 확실히 디테일이 다르네. 이렇게 미용실에서의 경험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첫걸음이 되었어요. 그 후 저는 남친이 다니는 헬스장도 함께 가보기로 했어요. 평소에 운동을 크게 즐기지 않는 편이었지만 남친이 꾸준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헬스장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최신식 운동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시설도 쾌적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헬스장 회원으로 등록만 하면 여러 가지 운동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는 러닝머신과 가벼운 웨이트 운동부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가와 점핑, 다이어트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요가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면서도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었고 점핑 다이어트는 트램펄린 위에서 신나게 뛰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친을 따라왔던 것이었지만 어느새 운동이 하루의 중요한 루틴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운동을 마친 후에는 남친과 함께 한식당에 갔어요. 한식을 먹을 때마다 다양한 반찬과 정성스러운 요리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한식당에서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고 매번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반찬이 무료로 제공되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미국에서는 반찬을 추가로 주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반찬 나오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서 식사 시간이 더욱 풍성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김치찌개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김치는 유산균이 많아서 장 건강에 좋다고 했어요. 삼계탕을 먹을 때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불고기는 달콤한 양념이 입에 착 붙어서 계속 먹고 싶어졌어요. 한식에 점점 익숙해질수록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피부 관리도 필수라고 해서 남친과 함께 피부 관리숍을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 방문한 피부 관리숍에서는 전문 관리사가 세심하게 피부 상태를 체크해 주었어요. 각질 제거부터 딥클렌징 보습 관리까지 단계별로 진행되었는데 모든 과정이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했어요. 관리 중간중간 마사지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의 화장품이 피부에 얼마나 좋은지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관리 후 거울을 보니 피부가 한층 밝아지고 촉촉해진 게 눈에 보였어요. 남친도 관리가 끝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좋은 거구나. 진작 알았으면 더 일찍 해볼 걸.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기초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스킨케어 제품들이 피부 재생과 보습에 탁월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점점 한국 화장품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어느새 제 생활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고 한식을 즐기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피부 관리를 통해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 이전에는 남친이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생활 방식이 사람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힘을 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그 변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마트를 가는 일도 한국어로 간단한 주문을 하는 것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사우나에 들르는 것도 이제는 하루 일과의 일부처럼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관리하고 피부관리숍에서 케어를 받으며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졌고 헬스장에서 꾸준히 운동하며 몸도 탄탄해지고 건강해졌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남친의 변화를 이해하고 싶어서 따라다녔던 것들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 생활이 너무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도 밝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과 함께 한국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을 챙길 때 보통 레스토랑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며 기념했던 이번에는 색다르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친과 상의 끝에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한옥 스테이를 예약하고 기념일을 맞아 조용하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한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분위기에 압도됐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고즈넉한 마당, 나무로 만든 창문과 문살, 그리고 향긋한 한지 냄새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가니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었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솔솔 들어오면서 마치 영화 속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루를 보내다니 너무 좋아. 남친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옥 주인께서 직접 준비해주신 전통 한정식도 맛볼 수 있었어요. 정성이 담긴 반찬과 따뜻한 된장찌개, 그리고 같이 온 밥을 먹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문화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 한옥에서 한복 체험도 해봤어요. 저는 부드러운 색감의 한복을 입었고 남친도 멋스러운 한복을 입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이 터져서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국 생활에 빠져들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우리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남친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너도 한국에서 적응하는 게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예전에는 한국 생활이 낯설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에서 지내는 것에 익숙해진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다는 걸.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저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그 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왔어요. 이제는 남친이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친처럼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한옥에 하룻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친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자기 우리 나중에 한국에서 좀 더 오래 살아보는 건 어때?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랄 법도 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남친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우리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2년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뉴욕 집으로 돌아오니 익숙한 풍경과 공기가 반겨주었어요. 처음에는 다시 돌아왔다는 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 집이구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편안함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지는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김치찌개 끓이던 남친이 무심코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아침마다 김치찌개를 쉽게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긴 사러 가려면 한참 가야 하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트에서 한국식 재료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고 가격도 훨씬 비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 미역국, 비빔밥까지 한국에서 배운 대로 정성껏 만들었고 남친과 함께 식탁에 앉아 한식을 즐겼어요. 뭔가 익숙해졌네.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먹으니까 색다르다. 남친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조금 쓸쓸하게 들렸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우리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한식당을 찾아다니고 한국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심지어 집에서 한국어를 연습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즐겨보던 드라마를 다시 찾아보고 한국 노래를 들으며 함께 흥얼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과 저녁을 먹다가 문득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우리 다시 한국으로 가면 어떨까? 남친이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도 남친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장 떠날 수는 없겠지만 회사에 다시 한번 한국으로 발령을 요청해보는 건 어때? 남친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나도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의 해외 근무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언제쯤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해외 근무지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이미 한국을 또 다른 고향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